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등기 청구 소송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학기도 이제 마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강의안이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안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토요일에 보강, 다음 주 수요일에 걸쳐서 등기 청구 소송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학기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청구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강의했던 부동산 그 인도 소송과 관련해서요. 최근에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하나 선고됐는데 2020년 5월 21일 선고됐습니다. 2018-28752 부당이득금 판결인데요. 아직 판례 공부에는 이제 실리지 않았고 조만간 이제 판례 공부에 수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판례가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소수 지분권자, 이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요.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이제 그 공유물을 사용하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어떤 그 공유물의 보존 행위에 기해서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게 기존 대법원의 이제 확고한 그 판례 입장이었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로 그 견해를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는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청구하는 그 공유자도 소수 지분권자라면은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인도를 구해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게 되면 또다시 이제 인도 소송을 이제 당할 수 있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방해 배제를 구할 수는 있지만 인도까지는 구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인데요. 판결이 A4 용지를 한 5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한 그 기존 판례를 이제 변경하는 다수 견해 입장이 있고요. 기존 판례를 지지하는 반대 의견도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분량의 판례인데 그 판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결론만 일단은 소수 지분권자가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 배제를 구할 수는 있지만 자기에게 인도하라라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우리가 조금 달리 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토요일 보강 시간이나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등기 청구 소송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주문 214조요.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자, 이 214조에 기해서 말소 등기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소유자인데 지금 너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 내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말소 등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의 소유권, 청구하는 원고의 소유권이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다라는 것을 명심해야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57조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등기의 이제 말소를 구할 때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등기가 말소가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요, 이 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받는다고 다 집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말소 등기하라라는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승낙을 안 해주면은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을 받아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어떤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사람이 실체법상 승낙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소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만약에 승낙할 의무가 없다, 실체법상 어떤 선의의 제3자로서 대항력이 있다, 그 사람이 선의 제3자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그 판결에서 승소할 수 없겠죠. 그러면 말소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59조에 보면은 말소 등기의 회복인데요. 말소 등기를 회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등기가 회복이 될 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그 등기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번 판례입니다. 자, 1번 판례의 판시 1번은요. 말소 등기 청구권의 소송물은요. 말소 등기 청구권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권. 그게 이제 소송물이고요. 청구 원인은 보통 어떤 등기의 원인 무효. 그게 이제 청구 원인이 됩니다. 그 등기가 무효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취소가 됐을 수도 있고요. 무효 사유일 수도 있고, 계약이 해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공격 방어 방법들. 그러니까, 등기 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해주는 개개의 사유는요, 공격 방어 방법이지, 그것들이 하나의 소송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 이게 소송물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등기의 원인 무효, 이게 이제 청구 원인인데 어떤 그것이 계약에 의해서 무효다, 아니면 어떤 무효 사유에 의해서 무효다, 계약이 파기돼서 무효다, 거기서의 그 어떤 무효를 뒷받침하는 계약의 사유는 공격 방어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취소됐으니까 말소 등기하라 라는 소를 제기하고요. 그 이후에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말소 등기하라. 이거는 소송물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기판력에 저촉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소와 후소가 동일하게 등기의 원인 무효 그리고 말소를 구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기판력에 저촉돼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취득 시효를 이유로 이전 등기, 그다음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다 소송물이 각각입니다. 별개예요.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만 말소 등기 청구권에 있어서 상속 회복 청구권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구할 때는요, 그 청구 원인이 이제 어떤 상속 회복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권과 소송물이 다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2번은요. 이런 겁니다.
A가 B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A가, 이제 2분의 1만 상속받았다라고 해서, 2분의 1 범위에서는 승소했지만, 2분의 1 범위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 판결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A가 이제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패소했던 2분의 1 범위에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했을 때 이 부분은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는 것이 전소의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사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가 전소의 변론 종결 시까지 있었던 사유, 거기에 이제 기판력이 미치는 거고,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전소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사유이기 때문에 이 후소는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소급표가 있다 하더라도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전소의 변론 종결 이후에 있었던 사유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로 봐서 요 후소 이거는 인정이 된다. 그래서 전수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해서 다시 이제 요 2분의 1도 소유권자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게 1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있는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은요. 자, 이제 망 A의 가족으로는 이렇게 아내인 B, 그 다음에 자식인 이제 C, D가 있습니다. 그런데 C는 2008년경 동생인 D를 살해하다가 미수에 그쳐서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였습니다. 요 C가요, 동순이 상속인인 요 D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게 이제 상속 결격 사유입니다. 1004조에 있어요. 우리 민법 1004조에 보면은 상속의 선순위자, 동순위자 이런 경우를 이제 뭐 살해했다든가 살해 이제 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상속 결격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상속 결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C에게는요, 요 아내와 일남 이제 일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A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상속 결격자가 되니까요, 요 C를 대신해서 요 아내와 자녀들이 대습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 비율은 1대 1대 1.5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7분의 3이 되고요. 여기 이제 7분의 2가 되는데 C가 상속받게 되는 이 7분의 2를 또 1대 1대 1.5 이렇게 이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2의 경우에는 7분의 2 중에 7분의 3을 상속받게 되는 거니까요. 49분의 6이 되고요. 요 일남 일녀는 49분의 4를 상속받게 됩니다. 자, 근데 A는요, 이렇게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요 부동산이 지금 을이 서류를 이조해서 을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경우에 C와 E가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 상속을 한 사람이 있는가? C와 E, E가 이제 상속을 했죠. 여기는 이제 상속 결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사람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기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요 E의 상속 지분은
49분의 6이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49분의 6을 이제 이렇게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이 이제 가백에서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서류를 위조해서 이걸 앞으로 이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는요, 요 갑을 대위해서 말소 등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근데 요 2가 가지고 있는 49분의 6, 요 지분 범위 내에서 가백의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채권자 대위권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49분의 6 지분에 관하여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 판례에 보면은 이게 마치 요 49분의 6 지분이 아니라 전부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듯한 그런 판례도 있지만요. 최근의 판례들은 이게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49분의 6 범위 내에서 피고을은 피고 갑에게 말소 등기 절차 이행하고 그 다음에 갑도 49분의 6 지분에 관하여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렇게 써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해답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목적물 49분의 6 지분에 관하여 이제 양쪽에 다 걸리니까요. 말소 이전 다 그 양쪽에 다 걸리니까 지분에 관하여 그걸 앞으로 빼주고요. 갑원에 피고을은 피고갑에게 쭉 말소 등기 절차 이행하라. 다 피고 갑은 원고에게 이전 등기하라. 그렇게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문제를 인하대에서 이제 인하대 학생들 5기 학생들이 이제 2학년일 때 이제 이거를 중간 시험으로 냈었는데요. 그때 이제 몇 명의 학생이 우리는 이런 상속 결격 뭐 이런 거 안 배웠다. 그래서 상속 지분을 계산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애교 섞인 이제 항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기본이지. 기본이고 뭐 법조문 찾아봐도 나오는데 그런 이의 제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뭐 이 정도의 상속 지분을 계산하는 거는 법률 이제 로스쿨 학생으로서는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판례인데요. 자, 2번 판례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뭐 갑이 A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A에게서 이게 B에게로 원인 무효의 뭐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아마 서류를 위조하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C가 압류를 이제 B에 대한 채권자, 여기 이제 국세 채권이었는데요. 국가겠죠. 국가가 이제 B에 대해서 압류를 했던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갑이 A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이 말소 등기를 구하는 건데 이 말소에 대해서 이 C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말소가 되면 이 압류는 이제 어떤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C의 승낙의 의사 표시를 이제 받아야 된다. 승낙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승낙의 의사 표시를 이제 갑이 요 C에게 요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요 C는요 승낙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승낙 의무가 있다면 이건 승낙이 돼야 되니까 이건 말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승낙 의무가 없다면은 이건 말소가 안 됩니다. 승낙을 안 해주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공신력이 없지 않습니까? 원인 무효에 터잡아서 이루어진 압류 등기니까요. 이거는
실체법상 승낙의 의무가 있다. 승낙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요, 실체법상의 의무. 이게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 그래서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서 이루어진 등기다. 그러면 이건 승낙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뭐 허위 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은 승낙의 의무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 표시를 소송으로 구해도 승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소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좀 전에 본 이제 그 판례를 변경한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A 소유예요. A 소유인데, 자, 이걸 서류를 위조해서 이제 B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전이 된 겁니다. 등기가요. 자, 그런데 B가 C에게 다시 이제 매매를 해서 또 이전 등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D가 가압류를 한 거예요. 1억 원의 청구 채권으로 가압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 소유 부동산이 C에게 위조돼서 이전되고 또 그에 터잡아서 또 B에게서 C에게로 또 이전이 되고 D가 이제 또 가압류를 했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A는 자신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자, 여러분 거기 보면은 원고에게입니다. 원고에게.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뭐 B도 말소를 해야 되고 C도 말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야, B 누구에게 말소하냐 이게 소유자에게 말소해야 되죠. 지금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B는 A에게 말소해야 됩니다. 자, C는 누구에게 말소해야 됩니까? 소유자에게 말소해야 됩니다. A에게 해죠. 그래서 요 피고 B, C는 피고 B에게 말소하리가 아닙니다. 원고에게입니다. 원고에게. 소유자가 원고니까요.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러니까 원고에게 B는 요 등기 말소하고 C는 요 등기 말소하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 D는요. 그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자, 이 D가 이해관계를 갖는 등기는 뭡니까? 요거죠. B에게서 C에게로 이전 등기됐잖아요. 이게 말소가 되면 지금 C가 소유자인 걸 전제로 가압류를 한 건데 이게 무효가 될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D가 이해관계를 갖는 등기는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말소 등기. 요 C가 B에게 말소 등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요. 원고에게 그 목적물에 관하여 피고 B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피고 C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각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피고 D는요. 자, 그 기재례가 중요해요. 위 나한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그러니까 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인지를 이렇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죠, 요거. 요 등기, 요게 말소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말소 등기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표시를 해줘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재례를 조금 암기해 두셔야 돼요. 암기해 두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시험 날 이렇게 생각해서 쓰기에는 이렇게 바로바로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말소 등기에 있어서는 승낙의 의사표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이러한 기재례를 잘 기억해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문제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이렇게 해답이 빠져 있는 거는 과제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수요일 전까지 요거를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 과제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미등기 이제 토지의 이제 소유자가 이제 이렇게
있다 이거 A가 있고, 근데 이걸 B가 이제 서류를 위조해서 이제 B가 이제 등기를 이제 보존 등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쭉 이제 등기가 된 건데, 이 경우에도 항상 소유자는 이제 A라는 거, 그거를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뭐 B에게 말소하라 이런 게 아니라 소유자인 A에게 이제 말소를 하라는 것,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단 여러분 한번 그 문제를 잘 생각해서 해답을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입니다. 자, 이제 말소 등기의 회복의 경우에도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으면은 그 승낙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요 3번 판례는 자,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이게 이 대지권 등기가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말소가 된 거예요. 대지권 등기가 이게 말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 불법으로 말소가 된 거예요. 사실 위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소된 이후에 공유 지분의 어떤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대지권의 경우에는요, 이게 어떤 건물 부분과 일체로 거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유 지분만 이전 등기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지권 등기가 말소가 되니까 이럴 수가 있게 된 거야. 공유 지분만 이전 등기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지권 등기를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요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받은 요 제3자의 어떤 승낙의 의사 표시를 구해야 되느냐 이거야. 자, 그런데요, 대지권 등기가 회복 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공유 지분은요, 사실 모순되는 등기입니다. 등기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거에 말소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소를 구하고 회복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요거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해서 요것만 회복이 되면 요 두 등기가 충돌한다는 것이죠. 모순된 두 등기가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가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대지권 등기가 돼 있는데 이 공유 지분만 이전 등기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에 어떤 승낙을 구해서 회복이 될 게 아니라 이걸 먼저 말소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복될 등기와 등기면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는요, 회복 등기에 앞서서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어떤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입니다. 자, 4번 판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원래는 그 등기가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됐다면은요, 그때는 이제 유효한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등기가요, 어떤 물권 변동의 변화를 아주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이거예요. 때로는 그게 이제 어떤 물권 변동의 어떤 모든 거를 정확하게 공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어떤 물권을 이 등기가 공시하고 있다면 그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봐서 유효하다고 봐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A 앞으로 이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원인 무효 등기였습니다. 그런데 A가 20년간 자주 점유를 해서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다면은요, 이제는 이 취득 시효가 완성된
A가 지금 등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돼서 유효한 등기가 된다. 그래서 A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야. A가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요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중복으로 보존 등기를 하면 이게 이제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 4번 판례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원인 무효 등기였는데 이게 20년간 자주 점유해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면 그 등기는 실제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됐다 이거. A 소유가 됐다 이거. 그 이후에 중복으로 B의 등기가 됐다면 이게 원인 무효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5번 판례는요. 자, A에게서요, B에게로 이렇게 등기가 됐는데, 이게 만약에 서류 위조, 어떤 훔쳐온 어떤 서류에 의해서 B 앞으로 등기가 됐다면 이건 무효이겠죠. 그런데 실제 A, B 사이에서 적법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고, 또 어떤 매매 대금이 다 지급이 됐다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무효잖아요. 위조, 절취된 서류 그런 거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면 원인 무효. 그러니까 무효이지만은 만약에 B가 실제로 매수했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 대금까지 다 지급했다면 지금 B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요. 매수인인 B 앞으로 등기가 된 거니까 유효한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매매의 경우는 매매 대금이 완납이 돼야 됩니다. 매매 대금이 다 지급이 됐다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는 것인데 요 판례에서는요. 대금 완불 전이었어요. 대금이 완납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매매에 있어서는요. 매매 대금이 완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실체 관계에 부합하게 됩니다. 잘 기억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 이제 요 6번 판례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A 소유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B 앞으로요. 이제 원인 무효인 이전 등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부동산이 좀 요 C에게로 이제 이전이 이제 돼가지고 C가요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 C 앞으로 등기까지 돼 있으니까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된 거예요. 이제 C 앞으로 등기가 돼 있을 때는 원인 무효의 터잡은 무효인 등기였는데 C가 20년간 자주 점유를 해서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C가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C가 소유자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A가 B에게 야 원인 무효 말소 등기해라 이런 청구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A가 소유자가 아닙니다. 누가 소유자인가요? C가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 이거는 소유권에 의한 방해제거 청구권이거든요.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권이 없다, 상실됐다. 그러면 더 이상 이러한 말소 등기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도 소송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말소 등기 소송 이런 것들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증거 청구권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이라는 것, 이게 아주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 판례입니다. 자, 이제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자, 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허위 표시에 의해서 이제 어떤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가 있다. 그러면 그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어떤 그 이해관계를 맺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법률적인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판시 1번 맨 밑에 줄에서 두 번째를 보면은 자, 이렇게 보호하는 거는요. 허위 표시 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 그거를 가지고 파악한다 이거야. 그래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다.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호해 주는 것인데 허위 표시와 무관한 그러한 제3자라면 보호에 포함되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요 사안은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갑의 부동산인데요. 이게 갑과 을 사이에서 이제 허위 표시가 있었어요. 허위 표시로 매매 예약을 했습니다. 매매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허위 표시였는데요.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예약을 한 것처럼 이제 허위 표시를 하고 이 부동산에 이제 가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을은 갑에 대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가등기에 기한 이전 등기하라라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공시 송달에 의해서 판결이 진행됐고 판결도 이제 공시 송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갑이 자기에 대한 판결이 공시 송달에 의해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갑이 이제 추환항소를 했어요. 추환항소. 자기가 이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환항소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처음부터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이 됐고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송달이 됐다. 그게 이제 주장 입증이 되면 추환항소 거의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갑이 승소를 했어요. 허위 표시였음이 이제 밝혀져서 승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을이 이게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문을 이제 이미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추환항소심 판결 전에 이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요거를 이제 가지고 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요. 을 앞으로 본등기를 한 겁니다. 을 앞으로 요 갑의 이제 승소 판결의 취지를 이제 무색하게 하는 본등기를 이제 을 앞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을이 이제 남편인 요 병에게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이제 아마 지분 이전 등기를 했나 봅니다. 뭐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고 하면 을에게서 병 이렇게 본등기가 되고 병에게 이제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이 정에게 이제 이전 등기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봤냐면은 이렇게 허위 표시여서 무효다라는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1심 판결, 그죠? 1심 판결에 어떤 송달증명원 판결, 확정증명원이 가지고 있다는 기하로 을 앞으로 이렇게 본등기가 된 거는 원인 무효의 등기다 이거예요. 을 앞으로 이렇게 본등기가 된 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원인 무효의 등기에 기초해서 이렇게 전전 등기가 된 거는 우리 물권법상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다 같이 이제 무효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허위 표시에서 이루어진 건 요 이제 가등기만 허위 표시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건데 사실 그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요 병, 정 이런 등기는 요 가등기에 기해서
가등기에 기초해서 어떤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원인 무효인 본등기, 그러니까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렇게 본등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그 갑이 승소 판결 받은 이후에 이제 그 을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송달 증명, 확정 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하로 이렇게 원인 무효에 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본등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허위 표시에 기초한 어떤 법률, 그러니까 허위 표시행에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건 아니다 이거야. 그것과 무관하게 요 을에게 된 본등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허위 표시에 있어서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요 말소가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본등기의 말소까지 인정된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